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기대된 효과는 무엇인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원 과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 인력 또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간호 인력은 얼마나 부족한가요? 지금 현재 국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 한 37만 5천 명쯤 되는데요. 이 중에 한 절반가량인 한 49.6%가 의료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6만 2천 명 정도가 학교 보건교사라든지 뭐 민간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OECD 평균으로 따지면 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그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숫자가 한 6.5명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5명에 불과하고 그래서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53%, 5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최근에 그 한국보건사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한 15만 8천 명의 부족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15만 8천 명에는 이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학교 보건교사라든지 뭐 이런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 간호사든지 뭐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간호사 수요에 비해서 그만큼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제 간호 인력을 좀 이탈하게 하는 그런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근무 환경의 실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이 한 33.9% 정도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7.5%에 머무르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주로 이 야간 근무, 특히 3교대 나이트 근무라고 하는데 그 3교대 근무에 따른 불규칙한 근무 시간대 그리고 자기 스케줄을 자기 스스로 조정하기 어려운 그 과정에서 이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쪽에서 자연스럽게 이직 내지는 그 의료기관을 떠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근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제 가혹행위라고 하죠. 태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밤 늦게까지 어떤 장기 자랑을 준비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인권이 좀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간호 인력들의 그 인권 실태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병원 내에서 이런 인권 침해, 그러니까 그의 폭언, 폭행 등 포함한 그런 인권 침해 행위를 당한 그 피해 경험의 한 41% 정도 나오는 거고요. 상당히 좀 그게 많은 걸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병동이라는 폐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사람의 그 생명이라든지 이걸 그 다루는 그런 긴박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태움 문화가 그 직장을 이탈하는 병원을 이탈하는 그런 이직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간호사들의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태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추진, 어떤 과제들이 이제 추진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자꾸 이직을 하는 이유가 병원 환경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그다음에 그 보수도 그 근무 강도에 비해서 좀 낮다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팽배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대책의 주 초점은 그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그 처우를 보장하는 그걸 통해서 병원이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되고 그걸 통해서 간호사분들이 병원에 많이 남아있고 근무를 많이 함으로써 그 국민들의 환자들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그게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진 과제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교대나 야간 근무 같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 과제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이번에 그 간호수가라는 게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를 진료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는 간호수가가 일부 좀 기준이 개선이 됩니다. 개선됨으로 인해서 병원들한테 추가 수익분이 좀 꽤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 수익분을 병원 경영, 일반 경영에 쓸 게 아니라 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가이드를 마련해서 그걸 권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 추가 수익분의 70% 이상을 추가적인 간호사를 고용해서
간호사의 업무를 좀 분담시키고 부담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간호사의 그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기숙사를 준다든지 직장 어린이집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처우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70% 이상을 쓰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모니터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뭐 과중한 3교대 야간 근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같이 추진되나요? 예, 특히 이제 그 야간 근무에 대한 부담이 또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간 그 수당과 관련된 그 수가를 또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될 텐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신설된 수가가 그 간호사의 처우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장치를 좀 저희가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야간 전담 간호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야간만 이렇게 전담하는 간호사. 그분이 야간 전담을 맡아주면 다른 간호사분들의 야간 근무가 많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제도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 체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보상 체계도 좀 강화해주고 대신에 이제 이분들이 야간을 전담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 건강권 그다음에 그분들이 나중에 야간근 전담 말고 일상적인 3교대 대의 근무를 원할 때는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선택권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그런 대책이고, 이와 함께 태움과 같은 사실 간호사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 내 성추행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간호협회를 통해서 그 인권센터를 지금 개설을 했고요. 네. 거기에서 그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근로감독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부하고 연계해가지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태움이라든지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특히 뭐 성희롱 뭐 이런 성폭력 관련된 것들은 여성부랑 협조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할 예정이고요. 근데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병원계랑 협조를 해가지고 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배포해서 그게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아울러서 이 태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의료기관의 장애 직접적으로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 그 간호사들 자체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군대에서의 그런 그 얼차려움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처럼 이 부분들도 이제 가해자에 대한 좀 정확한 그 타겟팅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분 가해자가 만약에 적발되고 할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면허 정지라든지 이런 행정 처분도 같이 추가하려고 그렇게 지금 의료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어떤 이제 간호 조직 문화에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임신을 순번을 정해놓고 상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병원 내에서 건전한 의료 문화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임신 순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폐쇄적인 문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업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 분의 간호사가 임신으로 해서 빠지게 되면 그 업무를 다른 간호사들이 맡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고참 간호사부터 먼저 이렇게 정하는 어떤 그런 조금 되게 우리 사회 슬픈 현실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력을 좀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어서 말씀드리면 병원 내 이런 그 태움이라든 이런 문화를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 좀 인식 개선 사업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계랑 협조해서. 특히 간호사분들이 현장에서 애로움, 고충을 많이 호소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한테도 그 인격적인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대우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계랑 협조해서 간호사 상호간에 존댓말 쓰기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도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존칭을 쓰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간호사 간의 어떤 그런 태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런 보수 교육도 좀 가능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된 예방 교육도 좀 강화할 그런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병원에 간호사분의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경력 간호사가 본인이 그 부담해야 되는 간호해야 되는 환자에 대한 그 부담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규 신입 간호사의 교육까지 맡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이게 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또 그 환자를 다 케어한다는 게 되게 생명과 관련되니까 극도의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사실 태움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그 시스템을 좀 바꿔서 선배 간호사가 자기가 돌보는 환자가 없이 이 교육에만 전담해서 후배 간호사들을
좀 제도 충실하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좀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간호 인력 확충 방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그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그 종사자 활동자 수가 OECD 국가의 한 53.8% 예, 예. 수준. 이 현재 18만 6천 명이 의료기관에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37만 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자격을 가진 분들 중에 절반밖에 활동 안 한다라는 건 반대로 그만큼 근무 환경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좀 부족한 인력들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지 현안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간호대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기존에는 정부에서 그 이 수급 정책의 그 주 수단을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그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걸로만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호사분들이 현장에서의 그런 그 고충이랄까 이런 걸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의료기관을 안 떠나고 의료기관에 계속 머물러서 네. 근무를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부족하다면 단계적으로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거를 이제 병행하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입학 정원 늘리더라도 그 늘린 인원이 그 지방이라든지 이런 간호 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그런 지역에서 신설대학이 아닌 기존 간호대학 중에서 좀 인증 평가라든지 이런 거 우수한 네. 간호대학 위주로 배분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유유간호사, 흔히 말해서 장롱면허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쓰는데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 경력 단절, 그 재취업 교육을 또 시키는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이 유유간호사, 경력 단절 간호사분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보내는 그 사업도 계속 좀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올해 4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그 병원에서 간호사를 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보수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서 시보험 사업으로 그 병원에서 간호사를 그 고용을 했을 때 그 들어가는 그 실비, 실제 들어간 비용을 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시보험 사업도 실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간호 인력이 확충되면 결국 환자들에게 이점으로 돌아갈 텐데요.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간호사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기존에 이제 간호계에서 많이 우려했던 게 입학 정원을 많이 늘다 보니까 그 간호대생들의 실습 교육 기간이 별로 부족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대로 된 실습을 못 받고 병원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 지역의 거점 국공립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뭘까 교육 환경이나 실습 환경이 취약한 간호대학을 엮어서 같이 그 실습 장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한 30억 원 정도 예산으로 가지고 그런 그 거점 그 간호대학의 실습 장비라든지 그런 기능 보강을 지원해줘서 인근에 있는 좀 취약 조금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게 연약한 간호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실습 교육을 좀 더 내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간호사 그 면허 시험에서는 이제 필기 시험만 이제 하고 있는데 의사처럼 실기 시험도 네.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합 대책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기반을 위한 어떤 조정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에 상당 부분이 앞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나갈 후속 작업이 많이 필요한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복지부 내에서 이런 이 간호 정책을 전담할 그런 TF를 좀 만들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TF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계속 그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여기 그 처우 개선 대책 중에서 일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그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 중에서 법적 근거, 그러니까 법률로서 그 근거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는 네. 것들은 그런 법적 근거도 만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번 대책을 통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간호 인력은 얼마나 더 확대될까요? 일단 지금 입학 정원이 18년도 입학 정원, 19년도까지 다 확정됐지만 그 18년도 확정된 입학 정원이 4년 후에 배출되다 보니까 2020년까지 22년에 이제 배출되는데 예. 지금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규로 배출되는 간호사 인력이 한 12만, 13만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분들이
간호사 국가시험 보고 거기 응시율과 합격률을 감안했을 때 한 10만 3천 명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그 우리 사회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분들 배출되는데 저희의 궁극적 목표는 이분들이 의료기관에 남아있도록 처우 개선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의 그 의료기관 활동률을 지금의 한 49.6%에서 한 5% 증가한 정도로 해서 한 6만 2천 명 정도 분들이 계속 의료기관 남아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이 대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OECD 국가들 평균보다는 조금 아직 좀 적지만 예. 그러니까 아까 53.8%가 한 74%, 2% 정도까지 향상되겠지만 네. 일단 그렇게 단계적으로 그런 걸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까 유효 면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계속 종사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책 추진하면서 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기 이제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발표한 건 아마 처음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걸 실제로 집행하기까지는 병원계의 협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병원계와 간호계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상생을 할 수 있는 서로 양보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줌으로써 간호사들에게 근무 환경이 좋은 일자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간호사의 그 의료 서비스로 인해서 환자의 그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럼 그 자체가 사실 병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상생의 그런 자세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꼭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도 사람 중심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곽순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